잘 어울릴 것 같은데 분위기를 따라가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예. 저는 그건 안 했는데 저는 정말 그 계몽령에 더 충격받았어요. 계몽령에 이게 몽자 뭐 이 몽자가 사실 깨우치고 가르쳐 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몽자를 갖다가 그 율곡 이 선생님이 경몽요결이라고 하는 책을 썼지 않습니까? 예. 그 몽자인데 아니 어떻게 계엄령을 계몽령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다 아시다시피 그거 유튜버들이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거 유튜버들이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변호사가 그 저 MBC 옛날 기자였던 신장경 누구였죠? 성장경. 성장경이 한 이야기를 그대로 갖고 와서 그것도 헌법재판소에서 한다는 게 저 사람들이 조대현 변호사 미쳤구나. 네. 근데 그 사람이 옛날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탄핵 변호인을 했다는 것 자체가 나는 더 미치겠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도 있었잖아요. 뭐 그때 총리하던 분이 지금도 총리예요. 미칠 일이 많아요.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듣고 황당했던 권성동 의원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들어보고요. 또 조승래 의원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탄핵 물론 재판에서 뭐 이제 국회에 들어온 거는 우리가 지시하지 않았다, 요원을 끌어내라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건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뭐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수사나 그리고 탄핵 심판에 관해서 대통령께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으로서 뭐 공식적인 입장이나 공식적인 입장은 없습니다. 그거는 대통령께서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이고 그리고 사실관계를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모르는 상태에서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라고 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계몽령이라는 거에 대해서 입장이 어떤 생각이십니까? 그 뭐 계몽령 요원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다.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다. 무슨 SNL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 헌정 파괴와 관련된 심판을 하는 헌재의 대심판장에서 그런 식의 말장난을 가지고 본인들의 그 위헌 위법한 행위들이 덮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발상 자체가 정말로 치졸합니다. 전 대표님, 권성동 의원의 저 태도는 뭐였을까요? 나는 모르겠다. 내가 사실관계 정확히 모르니까 뭐라고 말할 수가 없다. 사실은 조금 그 얘기를 너무 창피한 듯한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 이런 거 아니에요. 버리지는 않아야 하나 그래도 않을 수도 없다. 이미 심리적으로는 버렸다. 버린 거죠. 그리고 뭐 대답할 이제 가치가 없다는 걸로 저는 이제 이해를 했고요. 우리가 현상을 보면 그것이 품고 있는 본질이 뭐냐 이런 거 좀 따져 물을 때 있지 않습니까? 네. 헌법재판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변론 과정이 실제로 법리적 논쟁을 통해서 뭔가 이겨내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윤석열에 대한 심기를 좀 보좌하고 편의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오늘 윤석열이 변호사를 통해서 구술을 통한 설날 인사 완전 염장지르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고 너무 힘들어서 미치겠는데 여기다가 본인이 곁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진짜 이런 개소리 해야 됩니까? 안 그래도 염장을 질러도 이렇게 지를 수 있냐고요. 이렇게 정서를 무시하고 민심을 아예 깡그리 짓밟아버리는 방식의 이 구술 인사 누가 했겠습니까? 윤석열 정말 썼을까요? 이거 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서 동의받았을 때 윤석열의 마음만 편하게 해주면 된다. 라는 사람들이 지금 우글우글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좀 전에 성장경이 아니고 KBS 성창경이다. 성창경. 예, 죄송합니다. 성창경. 네, 좀 바로 잡아달라고 우리 또 동접자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전에 전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네요. 제가 전 대표님 뵌 지가 꽤 시간이 됐는데 참 점잖고 예의 바르고 인품 훌륭하신 분인데 윤석열 때문에 발언이 개소리라고 하는 발언까지 나올 정도가 됐으니 이 윤석열이 얼마나 우리들을 피폐하게 만든 겁니까? 정말 속상합니다. 쌍욕을 한 것도 아닌데. 아니 난 너무 이 좋으신 말씀을 항상 부드럽게 하시는 분인데 얼마나 윤석열이 이 인간이
저도 좀 세게 좀 할까요? 이 쓰레기 같은 인간이 나라를 이렇게 망쳐버려서 좀 가난에 신음하는 우리 국민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정말 제 주변에서 정말 일자리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한둘이 아닌데 이 인간은 아니 현대에서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노래방도 만들고 바도 만들고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따위지 이게 하는 게 이게 맞는 겁니까 이거? 그래 저도 소리를 원래 안 지르는 사람인데 하도 어제 대정부질 때 저 가짜는 인간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에 대해서 저야말로 소리 하도 질렀더니 지금 말이 잘 안 나오잖아요. 아니 우리 정말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래요. 류토지님께서 우리 다 거칠어졌어요. 어쩔 수가 없게 우리도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 글로리아님 서결 씨 때문에 온 국민이 욕쟁이가 됐어요. 근데 진짜 이 말이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냥 네. 그 헌법재판소에서 어제 그런 얘기를 할 때 네. 그냥 내가 헌차에 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그 미친놈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니 무슨 정신질환자에 대한 비하가 아니라 저 제정신이냐? 저 정말 나쁜 놈 이런 말들이 그냥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교양이 있든 어떻든 간에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얘기를 듣는 순간 심한 모욕감을 느끼거든요. 지금 삶은 고단한데 자영업자들 지금 정말 미치겠다고들 그러거든요. 그렇잖아요. 연말 특수 이런 것도 없고 설 앞두고 있는데도 지금 설 때 잠깐 차례상 지내는 거 때문에 시장이 반짝하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기댈 게 없는 상황이에요. 내수도 엉망진창이고. 네, 맞습니다. 좀 더 보태면 이제 얼마나 나쁘냐면요. 그 나쁘다는 표현이 제일 우리가 강도가 센 거잖아요. 그렇죠. 더 나쁜 놈, 더 나쁜 놈, 먼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이 정도 결행을 해서 비상계엄을 했으면 실패하면 제가 어떤 결심해야 돼요? 나가 죽겠다. 나는 자폭하겠다. 끝장 보겠다. 그래서 몰리고 도저히 길이 없어서 비상계엄이라는 수단을 쓰겠다. 그런데 이것은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잃는 게임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라면 그 정도 결단을 내렸을 때 실패했다.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옆에 온갖 잡놈들 다 끌어들여서 한 놈을 다 범죄자를 만들고 있어요. 각 개인으로 보면 그 사람이 윤석열 밑에 들어간 것이 운이 나빠서 그럴 수 있지만 고위공직자로 특정한 우리가 인재를 키우려면 수십 년이 걸리잖아요. 이 사람들을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감방에 쳐넣겠다고 지가 책임을 다 떠넘기고 있어요. 근묵자학이란 말이 있는데 정말 다 시커매지고 있어요. 저분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아니 동네 깡패가 이 지랄을 합니까? 지가 예를 들어 폭력배로 나이트클럽 급습해서 지가 다 먹겠다고 갔는데 실패해버렸어. 나 잘못 없어. 내 옆에 놈이 다 했어. 나 몰라. 너 덮었어. 이런 놈을 우리가 자범이라고 이야기해요. 양아치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이게 국가지도자가 대통령이라는 자가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총리, 장관 예외 없이 범법자, 범죄자를 만들고 뒀지는 괜찮다고? 그리고 거짓말쟁이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네, 거짓말쟁이까지. 아니, 오늘 그 이 페북하고 SNS에 김재규, 윤석열, 김재규는 모든 게 다 내가 지시한 거다. 부하들은 잘못이 없다. 윤석열 모든 건 부하들이 한 거다. 나는 잘못 없다. 완전히 이게 지도자냐고. 그 지도자 중에 한 사람만 더 욕하고 싶은데 그런 이 순간의 최상목은 뭡니까 그 사람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막중한 책임이 있는데 정말 결정해야 될 거 하나도 안 하면서 이리저리 피해가고 간만 보는 이 사람 또 뭐예요? 그래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31일인가요? 국무위원들 모아놓고 회의한다고 지금 얘기하고요. 네. 그리고 다음 달 3일에는 이 최상목 씨가 헌법재판소 마은혁 후보 임명 안 한 거에 대해서 헌재에서 또 결정을 내린다고 지금 하거든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이제는 좀 정신 차리지 않을까요? 권한대비 책임으로 따지자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할 못하고 가장 규탄받아야 될 사람 저는 최상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맞는데 윤석열 씨가 지금 자기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잖아요. 윤석열과 김영현이가. 네. 근데도 지금 가만히 있는 거는 바보 아닙니까? 바보지만 이제 뭐 이렇게 뒤집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검찰 수사가 지금 이제 매우 주목받는 이유가 이런 검찰 조직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 윤석열에서 공격을 할 것이다. 뭐 그들은 원래 그랬으니 자 그럼 새로운 권력을 향해서 이제 조아릴 텐데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을 죽일 거란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최상목은 나는
생각을 바꿀 수 있다. 살기 위해서. 아니 그렇죠. 최소한 본인의 범죄를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할 것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 대체는 저는 이미 결정이 났고 그럼요.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어떤 식으로든 특검으로 넘기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텐데 그 본질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하지만 아마 비참하게 윤석열을 끝낼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을 기소하는 시점에 창원지검에서 조사했던 지금 명태균 게이트가 다 나와 있잖아요. 김건희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같이 넣어서 끝을 낼 수 있다. 심우정이가 아무리 반대하고 김주현이 아무리 작업을 하더라도 안 될 것이다. 그 시점이 최상목이든 지금 장관들이든 이실직고하는 실제 내용을 진실을 국민들 앞에 밝히는 계기가 저는 올 것이라고 본다.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엄청 잘해야 된다는 말씀도 좀 더 보탭니다. 네, 아르미님께서 또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의원님과 여러분들 응원하고 계십니다. 아르미님은 너무 착해요. 제가 맨날 감사 여기는 분이기도 하죠. 지금 중요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는 패널들이나 우리 글 올리시는 분들하고 같은 생각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냥 간단하게 소식을 알려드리면은 경찰에서는 경호처의 김성훈 차장과 이강호 본부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다시 또 신청을 했다는 일입니다. 다시 신청했고 이번에도 검찰이 또 다시 살려주면 정말 저는 앞에 나가가지고 정말 적극적으로 더 이 검찰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리로 나와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구속영장 또 다시 검찰이 반려하면요. 네. 헌법재판소 폭도들이 가서 불 지르라는 그런 신호뿐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요 이번에 또 제가 뭔 말하려고 그러죠? 너무 헷갈려가지고 까먹었네. 나중에 생각나면 또 말할게요. 자, 연휴 앞두고 지금 민심이 싸늘하다. 국민의힘 이걸 얘기하려고 그랬네요. 윤석열 씨에 대해서 검찰에서 구속영장 연장 신청을 했죠. 한 번 더 해달라고. 그래서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거 신청을 했는데 지금 내일부터 연휴이기 때문에 그리고 28일까지가 지금 유효해요. 공수처가 받아놓은 영장은. 그래서 이제 조만간 결정이 나게 되면 결국 검찰에서는 6일 전에 한 4일이나 5일 정도, 4일 정도 아마 하게 될 것 같은데. 검찰은 아주 예리한 칼을 쓸 거고요. 확전은 안 할 겁니다. 제 생각에. 그러니까 내란의 뭐 주요 임무 종사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거나 넓히지는 않을 텐데 윤석열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리한 칼을 쓸 거고 그렇죠. 그건 왜냐하면 지들이 살기 위해서 그럴 거예요. 아주 난도질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볼만할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얼마나 양아치인가를 공소장을 통해서 쫙 보여줄 거예요. 공소장도 되게 길게 한 200장 이상 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검찰이 지난번에 한번 영장을 기각했었지 않습니까? 이 김성훈에 대해서. 거기까지가 검찰이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예우였다. 윤석열에 대한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는 그 조직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윤석열 버리는 건 뭐 당연한 것이고 우리들이 공수처나 이런 데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우리가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주마. 지금 이렇게 그렇죠. 일을 갈고 있어서 아마 실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윤석열 씨에 대한 공소장의 내용은 매우 정말 그러니까 파렴치한 인간이라는 거를 계속 부각하는 방식으로. 네,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그게 요새 묘하더라고요. 서초동발, 법조발 계속 보도나 이렇게 전해지는 얘기는 뭐냐면은 검찰에서 이번에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이유가 김건희 때문이다. 김건희의 수사를 막기 위함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지금 기저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난도질을 한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김건희 건에 대해서까지 다시 한번 심의정의가 지금 항고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고 절차에서 아마 이번에는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우리가 이제 가려서 보면 지금 이제 윤석열을 옹호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럼 누가 있느냐? 쭉 이렇게 이제 조사를 이렇게 좀 해보잖아요. 딱 한 그룹이 남아 있어요. 코인이 들어오는 극우 유튜버. 그러니까 자신의 구체적인 현물과 연결되어 있는 집단 제외하고는 이제 윤석열과 손을 잡을 수 없어요. 검찰도 손 잡을 수 없어요. 심우정도 견딜 수 없어요. 김주현이가 민정수석인데 윤석열 끝까지 구출해서 자 용산으로 되돌아온다. 그 확신 가지고 밀어붙일 수 있나? 저는 변호인단의 저 논리를 보면요. 다 포기했어요. 변론이 아니고 신기를 보좌해주는 수준으로 가 있고 어느 누구도 지금 윤석열 옆에 남아있을 사람이 없다. 누가 있느냐? 정광훈 돈 대죠. 돈 정말 재산을 미국에서 아파트 세채판 값을 가져와서 기부를 한 사람이 있다는 소문도 들었어요. 정광훈에게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런 짓을 돈을 해요? 갖다 왜냐면 신이니까요. 아니 그 신을 대신하고 있어요. 노인네들 중에 부자가 많아요. 아니 아무리 부자가 그래서 많아도 단위가 그렇지 좀 달라요, 세상에 우리가. 말이 안 되잖아요. 변희재가 맨날 불만이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저쪽은 따뜻한데 이쪽은 너무 춥다. 아니 근데 제가 이 집회 한참 할 때 코리아나 호텔에서 가족들하고 잔 적이 있는데 저도 집회하느니라고 가족들이 우연찮게 코리아나 호텔을 예약을 한 거예요. 보니까 조선일보사 코리아나 호텔이 그 보수의 그 성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방이나 해외에서 집회하시려는 분들이 거기서 주무시더라고요. 거기서 쉬면서 이제 좀 몸 녹였다가 나가서 집회하시고. 김 대변인도 그 계급이군요, 그러니까. 아니 어제 우연찮게 그냥 갔어요. 갔어요. 근데 제가 왜 깜짝 그러세요? 놀랐어요. 근데 그 굉장히 보니까 재력으로 이렇게 좀 괜찮으신 분들이 많아 보였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하면 그래서 윤석열과 함께 갈 사람은 윤석열을 좋아하는 중성파가 아니라 윤석열을 좋아하는 척하는데 돈을 대주는 사람들이 있는 극소수의 세력들만 남을 것이다. 안 남습니다. 그 사람들도 탄핵 인용되는 순간 대선 국면으로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김문수하고 놀죠. 매출을 거기서 뜨게 되는 거예요. 윤석열은 그래서 이런 정치적 시효, 사회적 시효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끝난 인간입니다. 말씀대로 뭐 저도 제 말이 차라리 틀려버리면 좋겠어요. 그래서 윤석열 옆에는 그럼 아무도 없다는 말씀이고 저는 마지막 남아있을 사람은 그나마 코인파리가 가능한 사람들이 남아있을 뿐이다. 저는 아니, 근데 전 대표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아까 여기 오면서 전광훈 입국 기자회견을 정말 황당해하면서 다 봤어요. 다 봤는데 전광훈 옆에 이제 측근 무슨 뭐 전직 뭐 장군 또 전직 뭐 교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미국서 같이 와가지고 일관되게 하는 얘기가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를 해가지고 다 쓸어버려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이 이야기는 바로 윤석열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데 어쨌든 윤석열이 파면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한테는 윤석열이 다시 파면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훌륭한 사람이야. 윤석열의 이 계엄은 위대한 통치 행위였어. 이걸로 계속해서 코인팔이를 할 거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자기들을 망치는 일이 된다. 저희 지금 요즘 심각하게 법령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그런 가짜 뉴스를 이용해서 돈벌이한 극우 유튜버들의 그 돈을 환수시키는 이런 걸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이거 법률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아니, 김준혁 의원님실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렇지. 거예요? 와 예. 멋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저께 전광훈 구속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네. 예, 저한테 전광훈 구속 기자회견 하지 말라고 그러다 테러 당한다. 진짜 그런 만류가 굉장히 많았는데 나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 내가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전광훈 구속 기자회견 하고 그 이후에 전광훈과 전광훈 추종자들 거기서 그거 벌어들인 이익들 다 환수시키는 거 하게 되면 저는 일거에 저들 세력들은 붕괴된다. 저들은 오로지 돈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돈이 이제 차단시키는 법을 만들게 됐을 때 김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논리적 근거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공화국이란 공동체의 가치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혐오를 조장해, 차별을 조장해, 네. 파괴를 선동해, 내란을 선동해. 이런 거는 공화국의 가치를 깨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의 기강만이 아니라 근간을 흔드는 범죄로 돈을 번 건 전형적인 부당이득금이기 때문에 그렇죠. 부당이득금은 국가가 환수해야죠. 논리는 정연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가 큽니다. 네, 아주 잘하시고 근데 계십니다. 노영희 변호사님의 적극적인 조언을 받아가면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좀 아쉬운 게 그래도 가족은 옆에 있어야 되는데 윤석열 옆에 김건희 씨도 뭔가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조력을 하는 건지 또 최은순 씨는 최근에 뭐 골프도 잘 치고 활발하게 활동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사위도 자식인데 대한민국 모두가 외면해도 좀 가족들은 챙겼으면 좋겠다.